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크리스탈 신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회 공시에 대해서 먼저 좀 훑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조회 공시 요구 9월 15일은 공시 시한이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내용은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9월 10일 했죠. 따라서 급등. 이거에 대해서 묻는 건데, 이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 공시 규정상 공시 대상 존재 여부를 묻는 겁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전주냐 물어보는 거죠. 너네 이때 급등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급등했는지 개인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해라. 이겁니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금감원 조사, 집중 조사 한다던 뉴스가 좀 있었잖아요. 조사 비슷하게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거래소에서 쓸데없는 조회 공시 요구를 이 기업 저 기업 막론하고 이제 막 자꾸 요청하는 거 보니까 시작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쪽에 조회 공시 요구가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아졌는데, 자, 이 크리스탈 신소재에서는 이날의 급등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너네 무슨 호재 있어서 급등한 거야? 라고 물어본 거죠. 있으면 상한가 찍은 이유를 설명해라 이거죠. 아니, 없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상한가를 찍은 거니까 신규 진입할 투자자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그리고 이것을 알고 투자해라 라는 취지입니다. 거래소는 여기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기 때문에 어떤 책임이 없다, 이런 뉘앙스를 보여주는 거죠. 자, 크리스탈 신소재는 그래핀 용액 개발 성공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죠. 기대감에 개인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건데, 자, 재료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을 뭐 공시로 다루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공시할 정보가 없다고 한 겁니다. 별로 의미를 둘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거래소의 책임 면피를 위한 조회 공시 요구라고 보면 됩니다. 2차 전지에서는 작전주가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작전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 개인들의 수급 맞냐, 니들이 자전거래, 통정거래로 주가 끌어올리는 작전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질문한 거라고도 좀 보이고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뭐 EID나 뭐 이화전기 이런 것처럼 매매 정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자, 다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투자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내용을 훑어봐야 됩니다. 하루하루 보는 게. 자, 중요한 건 요 해제 요건입니다. 자, 판단일이 해당하는 날짜 5월 26일에 주가가 얼마가 되어야 해제되는지를 메모를 해놓고 디데이가 왔을 때 주가의 변동을 확인하면 언제 세력의 차익 실현이 시작될지 윤곽이 잡힙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 고점을 찾아서 매도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세력의 이탈을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일단 해제 요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판단일이 5월 26일이죠. 일단 첫 번째 조건, 16일 종가가 5일 전, 5일 전이면 거래일 기준이기 때문에 19일입니다. 종가가 60%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자, 그리고 두 번째, 5월 26일에 종가가 15일 전날. 이것도 마찬가지 거래일 기준이기 때문에 5월 4일에 주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 세 번째, 판단일. 5월 26일에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5월 8일부터 9일까지. 26일에 에서 주가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일단 첫 번째 조건 19일이 아직 안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19일에 종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것도 하나의 힌트입니다. 그것보다 6일에 60% 이상이 상승하면 안 되니까. 자, 두 번째도 비슷한 같은 맥락으로 힌트가 될 수 있는 9월 4일은 주가가 나와 있죠. 9월 4일이면 그러네요. 이날의 종가가 1640원입니다. 자, 곱하기 2니까 1280원 정도. 해제 요건 두 번째 조건은
3,280원보다 주가가 밑에 있어야 됩니다. 5월 26일. 자, 투경 해제를 위해서 이번 조건 하나만 보더라도 5월 26일에는 주가를 내릴 지금보다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15일 종가 중 최고가 5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 최고가여선 안 된다. 자, 근데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최고가는 여기입니다. 여기 음봉은 여기가 종가고 양봉은 위에가 종가죠. 그래서 위에 그어놓은 여기 1,600원쯤 3,555 여기가 현재까지의 최고가인데 오늘 주가가 상당히 근처에 있습니다. 너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자, 모든 이 정황상 16일 전까지 세력이 이탈할 가능성이 팔아먹으면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주도주 26일 안으로 주도주체의 차익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경 해제 판단일까지 매일매일 주가의 변동과 가격대가 얼마가 되는지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느 자리에서 자금을 쏟아붓고 거래를 유도하는지 그것을 파악하면 그게 차익 실현 전조 증상으로 세력의 이탈 징후가 파악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핀이라는 호재 기사를 토대로 이렇게 폭등한 것은 않았습니다. 자, 이날의 하락은 1차 물량 청산이라고 봐야 되고요. 개인의 물량도 있겠지만 정도의 신고 거래가 나왔다는 것은 개인들의 물량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잔여 물량 청산을 위해서 2차적으로 수급이 몰리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의 수로는 투경을 피해가기 위한 눌림으로 위장할 수도 있습니다. 더 횡보하는 듯하게 식으로 나올 수 있지만 봉으로 봤을 때 차익 실현을 이미 중간중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쪼개고 해서 자, 그래서 투경을 피해가기 위한 눌림으로 좀 위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조정.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차트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체결되는 것을 바탕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속이려고 해도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크리스탈 신소재라고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투경해제 판단일 때까지 매일매일 차트에서 나타나는 흔적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흔적에 대한 근거 그리고 여러분이 잡아야 될 매매 포지션 세세하게 설명드리면서 매도가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투경해제 판단일까지 지켜보면서 세력의 차익 실현전의 고점을 파악하고 머리 꼭대기는 아니겠지만 어깨 부근에 매도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설명드리면서 여기서 발생한 기회비용을 지금 같은 기회장에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회비용 살려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와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핵심 키워드가 테마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대장주를 찾으면 그게 급등주를 찾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테마를 찾으려면 소수의 주목을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좀 더.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전 세계가 공통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던 내용이고 공통으로 필요로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마스크, 팬키트, 네, 백신이었죠. 또 세계의 자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개발해야 되니까. 자, 우리나라는 병상의 수혜를 입은 적이 있는데 야, 이거는 뭐 자금이 딱히 유입된다거나 뭐 그럴 거 없고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르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공통사항이 될 수 없는 강세 테마 수급이 몰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당시에는 네 가지의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습니다. 자, 일단 국가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일단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과 사료의 수급이 몰렸느냐. 일단 두 국가가 초창지대입니다.
상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이 났기 때문에 술 길이 끊겨버린 거죠. 자,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니까 값이 올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곡물과 사료값이 오른 것은 또 그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타국 간의 전쟁이라고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이제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도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전쟁으로 인한 나비 효과가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곡물과 사료값이 A라는 상품을 원래 관련 수혜주 100원에 팔았다. 값이 올랐기 때문에 400원에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100원도 이윤이 남았기 때문에 이를 계속했다. 자, 그러면 수혜주들은 증가하는 겁니다. 자,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뭡니까? 파이프라인의 확대라던가 파이프라인의 확장이라던가 승솔로 인한 증가라던가 은 잉여이익금이 남게 된다면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이런 식의 주주 가치와는 그 상승의 이유들이 생겨버리게 되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에 급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2차 전지는 친환경이라는 테마 안에 들어가 있죠. 친환경은 뭐 인류의 과제기도 하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대선 공약으로 나올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테마가 바로 친환경입니다. 2차 전지는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 감축법이 세부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자, 원래 기존에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아왔을 때 그 자체만으로 이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게 인플레이션 법이었는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더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을 한다면 전기차 보조금 혜택 지원해 주도록 변경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원자재, 가공기업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현재 2차 전지의 구성을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일막, 동박 있습니다. 근데 양극재라던가 뭐 전해질은 이 주가가 많이 급등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이미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이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 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인 리튬 관련주가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하나 요 음극재나 통박, 일막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못 받았죠. 수혜 종목. 자, 이제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얘를 제외한 양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치.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된다. 일부 증권사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뭐 제약바이오로 이동이 된다. 또는 AI, 로봇으로 이동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2차 전지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도 수백조 이상의 규모가 자, 무슨 말이냐?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실제로 옮겨가더라도 AI, 로봇으로 수급이 옮겨가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다시 수급이 2차 전지로 올 수밖에 없다. 2차 전지는 조정을 받아도 잠시 조정을 받을 뿐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때도 양극재와 전해질만 관심 받을까요? 그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압도적인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이라는 기업인데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기업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차순위 2차전지 점유율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어요. 2차전지 관련된 사업에 자금을 투입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투자들이 앞당겨진다. 그러니까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주가도 함께 올라가는 거죠.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수의 영향을 가장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를 검열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언제라도 기업의 재무상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가, 증시에서 장난치는 것이 없는가, 그것까지 확인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을 하거나 혹은 이 체결국에서 거래업체가 가공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자, 크리스탈 신소재 대응 전략은 에 따른 신소재 대응 전략은 크리스탈 신소재라고 종목명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 하루하루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2차전지 후발 수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자,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거 제가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매수가나 매도가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자, 종목을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